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도 개인주의 아니야? 일본의 한 전문가가 한국을 무시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독립성과 체계를 완벽하고 유일한 성공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한국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문화로 그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과연 그의 신념이 붕괴된 이유가 무엇일지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제 능력을 갈고 닦은 IT 매니저 모리야마 젠지로예요. 저는 저의 근면한 태도에 자부심을 느꼈고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용한 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발표하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회사 측에서는 제가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소문과 간접적인 이야기로만 들었거든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긴장되고 실망되고 약간은 화도 났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곳이라고 믿었거든요. 제 자신만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조국의 안락함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길고 조용한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하고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친절할까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에 남아있던 친구들과 그동안 쌓아온 삶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달래기 위해 두 주먹을 꽉 쥐며 제가 계획한 대로는 아니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였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말하고 웃고 각자의 목적지로 빠르게 향하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밤을 밝히고 길거리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이곳의 삶은 활기차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걱정스러웠던 마음 한켠에서는 이 새로운 모험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도 피어났어요. 저는 큰 현대식 오피스 빌딩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새로운 동료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고개 끄덕임으로 맞이했어요. 그분들은 일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매우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팀워크와 공동의 노력이 매우 중시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이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기에 제 독립적인 성향이 어떻게 어울릴지 궁금해졌어요. 새 책상에 앉으며 어쩌면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닐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언어 장벽은 제가 직면한 첫 번째 도전 중 하나였어요. 때로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고 제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할 때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아침 회의에 초대받았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 말을 해야 할 때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았어요. 제 말이 간단하고 억양이 뚜렷했지만 동료들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분들의 인내심과 도움의 손길 덕분에 제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자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삶, 꿈,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분들이 전통과 관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제가 익숙했던 독립심이 그리웠지만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배우며 위안을 얻었어요. 서서히 팀워크로 함께 일하는 개념이 새로운 종류의 힘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을 억지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두려움과 분노는 조심스러운 낙관으로 바뀌었어요. 항상 개인의 책임과 근면함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 가치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도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도 일본의 익숙함에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제 미래는 이 새로운 시작을 포용하는 데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반짝이는 별과 도시의 불빛 아래 제 작은 아파트로 걸어가며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맞서리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곳은 제 새로운 시작이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집이 되어가고 있는 이국 땅이었어요. 한국에서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도시에는 밝은 불빛과 분주한 거리 풍경이 가득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빠르게 흘러가는 생각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의 첫 방문지는 새로운 사무실이었는데요. 큰 유리와 철제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동료들의 다정한 얼굴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저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 대의 컴퓨터와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으며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팀워크가 눈에 띄었어요. 책상에 앉으면서 이곳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방은 밝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동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고 때로는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지만 동료들의 다정한 미소와 인내심 어린 태도가 계속 도전하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곳 남성분들이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 동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 동료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저는 늘 남자의 일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었거든요. 일본에서 가졌던 예전 생각으로는 집안일은 남자의 할 일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가 서로의 책임을 나누며 가족을 돌보는 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다른 시각을 보게 되었어요. 첫 출근을 마치고 저의 작은 아파트가 있는 동네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성공한 피부 케어 가게를 운영하시는 다정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이셨어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며 따뜻하고 진솔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가게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열정이 눈빛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이 감명받았어요. 그녀의 친절함 덕분에 저도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고 오랜 시간 머릿속에 자리 잡은 옛 생각들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동네를 더 많이 탐방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인도에 줄지어 늘어선 다양한 포장마차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호떡, 달콤한 붕어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한 번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맛보기도 했어요. 혀끝에서 다양한 맛들이 춤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곳의 음식이 단순한 맛을 넘어서 나눔과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만남과 작은 발견들은 저의 옛 생각들을 하나씩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과연 제가 가지고 있던 일과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경직된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돌보고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전히 옛 생각의 일부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좋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분주한 거리, 다정한 동료들, 그리고 다른 사고방식들 모두가 이 새로운 시작의 일부였어요.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할지도 모르지만 그 도전마다 배움과 성장이 따른다는 것도 느꼈어요. 이 낯선 땅에서의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바쁜 어느 날, 저는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과 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었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일본에서 알던 팀과는 아주 다른 팀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한국 동료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각자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제안을 더해 나갔어요. 팀워크가 그들의 일의 핵심임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들의 방식에 주의 깊게 귀 기울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언제나 성공은 개인의 노력,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내며 책임지는 데서 나온다고 믿어왔거든요. 회의 도중 한 젊은 한국 동료분이 손을 들고 정중하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어요. 그분의 제안은 명료하고 간단하며 실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분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단호한 어조로 저희 나라에서는 개인의 책임감과 효율성을 중요시했어요. 저는 작은 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동료분들의 눈에서는 혼란과 상처가 느껴졌어요. 제 말 한마디가 협력을 기대했던 회의 분위기를 깨뜨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회의실의 긴장이 무거워지면서 제 얼굴은 후회로 인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거칠었거나 너무 서둘러서 함께 일하는 가치를 판단한 건 아닌지 스스로 의문을 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으며 자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분들을 바라보니 그분들 사이에는 깊은 배려와 신뢰가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팀이라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피부 케어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웃인 그녀를 찾아뵙기로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가게에 도착하자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지만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어조도 느껴졌어요. 부드럽게 젠지로 씨,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국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배려와 팀워크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서로 도와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쑥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스스로 독립적이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옛 생각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다정한 눈빛을 보면서 이전에 몰랐던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며 저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어릴 적부터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의지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업무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회의 때 동료분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떠올리며 제 사고방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가게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며 천천히 걸으면서 제 개인주의적 생각이 팀워크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비록 제 마음 한켠에는 옛 믿음이 남아있었지만 조금씩 새로운 사고방식에도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제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한 채 하루 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머릿속에 되새겼어요. 이번 문화 충돌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한국, 그곳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과거의 믿음과 이 새로운 세계 사이의 충돌은 극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내일은 좀 더 많이 듣고 배우며 어쩌면 양쪽 세계의 좋은 점들을 조화롭게 섞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바로 다음 주 우리 사무실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큰 위기가 우리 프로젝트를 덮쳤거든요. 뜻밖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중요한 마감 기한을 놓칠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가슴에 무거운 짐이 얹힌 듯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게 한숨을 들이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예전에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만 봤던 분들이
지금은 같은 목표를 위해 힘쓰는 진정한 팀으로 느껴졌어요. 몇 주 전 회의에서 제가 했던 거친 말들이 오늘 와서는 어리석고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혼자서 모든 걸 해내겠다는 옛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동료들이 모여있는 한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곳에서는 동료분들이 조용히 계획을 논의하며 서류들을 살펴보고 계셨고 컴퓨터 화면의 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한 젊은 동료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해결책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노트북에 나타난 그래프와 차트를 가리키며 그분의 열정과 배려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없이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아이디어로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사무실은 하나로 뭉치면서 모습이 달라졌어요. 저녁 늦게까지 모두 모여 일을 시작했고 키보드 소리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동료들의 눈빛에서 단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고 진정한 팀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 대신 웃음소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 동료분은 우리를 마치 가족처럼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에 대해 농담을 하셨어요. 저도 그 웃음에 동참하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유대감을 다시 느꼈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외로움과 경쟁적인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팀워크와 공동의 책임감이 따뜻함과 힘을 주었어요. 모든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한 사람씩의 노력을 기반으로 쌓여갔어요. 한 단순한 아이디어가 완벽한 해결책으로 꽃 피어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희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획을 수정하며 장애물을 극복할 창의적인 방법들도 찾아냈어요. 모든 구성원의 기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팀의 일원이 되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의 고된 노력은 한국식 협업 방식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긴 밤의 절정에서 마침내 모두의 노력으로 프로젝트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일어섰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며 방 안의 모든 얼굴들을 바라보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일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팀워크의 진정한 힘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식 일과 삶의 방식이 참 특별하고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말이 방 안에 퍼지자 동료분들의 얼굴에서 놀람과 안도, 그리고 이해가 엿보였어요.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제가 그 말을 해주길 기다렸던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다시 이웃분을 만났을 때 따뜻하게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의 다정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이 저를 정말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신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날 밤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 낯선 땅에서의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이제 옛 생각들을 내려놓고 함께 일하는 힘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과 마음 따뜻해지는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변화의 밤 이후로 한국에서의 제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전에 한 번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길거리 상인이 밝은 과일들을 가지런히 배열해 놓은 모습, 자전거를 타며 웃음소리 가득한 아이들,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는 이웃들의 모습들이었어요. 매 순간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저는 이 활기찬 땅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전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주말마다 기초 한국어 수업에 등록해서 간단한 문장들을 매일 연습했어요. 처음엔 새로운 단어들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곧 몇 마디라도 건네면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상대방의 눈빛이 감사로 반짝이는 걸 보았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주변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주말마다 저는 신선한 채소, 매콤한 김치,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웠던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제가 떡볶이를 처음 맛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쫄깃한 떡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맛의 향연을 펼쳤어요. 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전통 길거리 간식들도 맛보았어요. 한 끼 한 끼가 모험이자 한국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수업 같았어요. 또한 저는 동네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도 참여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음악과 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지역 축제에 참석했는데요. 어느새 저도 초대받아 민속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주변 분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격려해 주셔서 금세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에서 가족과 이웃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의 원천인지 깨달았어요. 회사에서도 저는 동료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IT 기술을 활용해 팀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일을 수월하게 해주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혼자 고집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혼자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료들의 고된 노력과 함께 나눈 웃음이 사무실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일터 외에도 저는 이웃분과 그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들은 저를 자기 집에 환영해 주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집에서 만든 음식이 담긴 식탁에서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관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서예의 아름다움, 축제 뒤의 숨은 의미,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배웠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지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서서히 저의 옛 믿음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의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국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어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함께 일하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 저는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진심 어린 글들로 처음 어색했던 한국어 대화부터 동료들과 함께한 즐거운 밤까지 저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맛있는 음식,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작은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제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읽어주셨어요. 그분들은 다정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셨어요. 저의 여정이 단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각 댓글마다 모든 문화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모든 사람마다 나눌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에 온 초창기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이 나요. 예전에 제 생각들도 아직 기억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부가 되었어요. 오늘날 저는 팀워크의 따뜻함, 공유된 전통의 아름다움,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보상이 숨어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이 저에게 희망과 이해,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믿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혼자 일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진정한 힘은 함께 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서로를 지원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웃는 얼굴로 출근해요. 긍정적인 태도로 팀을 이끌고 동료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아이디어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어요. 우리 사무실은 협력과 존중의 장소로 변해갔어요. 함께 힘을 합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서로를 도와주면 일이 한결 수월해지고 삶이 훨씬 즐거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친구들과 한국 동료분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그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서로에게서 배웠어요. 기억에 남는 특별한 행사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를 열었어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양국의 음악이 섞인 리듬에 맞춰 춤을 췄어요. 그날 밤 우리의 차이가 서로를 멀어지게 하기보다 오히려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저는 제 블로그도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어요. 제 글에서는 고집스럽고 독립적인 근로자에서 팀워크와 친절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제 여정을 공유했어요.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단어들로 이야기를 적었어요. 모든 글의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왔든 우리 모두 함께 일하고 친절해질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한국과 일본 전역의 분들이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들을 읽으면서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아파트를 나설 때 이웃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때 저는 한국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마치 제 집처럼 느껴져요. 길을 걷다 보면 서로 도와주고 친구가 친구를 도우며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고 공동체가 축제 분위기로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매일 보는 팀워크와 공유된 가치들은 우리의 차이가 오히려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따뜻한 마음과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모습은 모든 사람이 소중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예전의 고정관념에 따라 삶의 방식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한다는 것이 큰 힘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다양함의 아름다움과 서로에게서 배우는 기쁨을 깨닫게 해줬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저는 이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친구, 그리고 모든 새로운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모험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 마음을 세상에 열어가는 여정임을 알게 되었어요. 옛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우정과 이해, 사랑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저는 그동안 배운 교훈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미래는 밝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의 우여곡절이 가득한 여정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가장 큰 교훈을 주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